숙명여대 수시 모집 전형 결과를 따로 찍었어요. 따로 하고 끊어서 갔습니다. 끊어서 숙명 인재 서류 이게 아까 그 뭐지 면접이 없이 하는 거였는데 네 경쟁률이 뭐 엄청 높은 숫자를 보이진 않는 것 같고 충원율도 굉장히 높네요. 그러니까 숙대가 좋은 학교기는 하지만 그 위에 있는 일지망 대학교를 쓰고 숙대를 이제 덤으로 쓰는 친구 그러니까 2순위로 쓰는 친구들 중에서 빠지는 친구들도 그래도 꽤 있나봐요. 충원율이 꽤 높은 편에 속하네요. 그죠? 내신 평균도 이렇게 되겠다. 엄청 빡센 건 아니고 평균이 근데 이제 그거는 봐야 돼요. 이제 그 일반고 학생이냐 아니면 언어 관련된 외고 학생들이 있어서 이렇게 등급이 낮냐. 근데 보니까 언어학과잖아요. 여기 낮으면 외고 학생들이 끼어들어서 평균 내신이 낮아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안 끼어드는 학과들 같은 경우에가 대부분 2점대가 보이는 거겠죠. 그죠? 서울에 있는 명문대이기 때문에 외고나 뭐 특목고, 특성 다른 그 자사고 출신 학생들이 들어가서 낮았을 확률이 높고 그래서 그거를 봐야 돼요. 일반고 출신의 학생의 비율이 몇 퍼센트인가. 그래서 이거는 제가 또 전에 봤었던 자료가 있는데 그거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그거 다시 한번 이거 봐서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 등급만 보고 3등 같은 친구들 써도 돼요라고는 사실 말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숙명여대를 근데 면접형 등급을 그냥 보면은 네 조금 차이가 있기는 있네요. 조금 소폭 더 내려가는 것도 있고 비슷한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금 소폭 내려가는 경향성이 있기는 하다. 여기는 아무래도 자소서가 있기 때문에 네, 자소서를 써야 되는 부담이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평균 등급이 조금 내려가는 모습이 있는 거지 않을까. 그 대신에 그렇다 보니까 충원율은 또 조금 다 세 자리가 아니네요. 충원율 아까 전에는 세 자리가 좀 많았는데 비율이 그죠? 충원율에서 이런 차이가 좀 발생하게 되는 부분은 있네요. 네, 아무래도 성적이 여기 쓴 친구들은 1순위 확률이 높고 여기서 빠진 애들이 이게 2순위 확률 혹은 네, 같은 학교 중에서 좀 마음이 더 갔던 다른 학교를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그거는 잘 모르겠고 학생부 교과 전형은 훨씬 더 높네요. 그죠? 교과는 교과 성적 우수한 학생들 위주로 뽑다 보니까 네, 제가 하는 지금 3 친구를 보는 거랑은 관련이 없는 것 같고 제가 보려는 거는 매일 논술 그러니까 뭐 외고나 그런 친구들이 사실 다른 고 친구들이 숙대를 논술 우수자 전형으로 사실 쓸 가능성은 적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수능 직후에 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얼마나 공부를 하고 올지. 여기에 충원율이 이렇게 낮은 거를 봐서는 그냥 학생부 종합 전형에 비해서 낮은 걸 봐서는 여기가 1순위고 여기 집중해서 온 친구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래도 합니다. 근데 경쟁률은 뭐 다른 거랑 무난한 것 같아요. 경쟁률은 무난한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 평상시 얼마나 공부를 해온 친구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고 저는 인문계열 볼 거니까 인문계열은 요렇고 제가 쓰는 학생과 관련된 학과들 3.5에서 4점대들이 많이 있네요. 그죠? 4점대, 3점 후반대. 네, 대부분 다 3초로 가는 것 자체가 없네요. 중후반 이상 넘어가네요. 그죠? 교과 등급 평균 자체가. 근데 이거는 그 논술 본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는 안 나와 있어가지고 내신 등급만 나와 있어서 논술 점수까지는 파악을 못 해가지고 그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건 2020년도는 조금 숫자가 더 작아졌는데
어쨌든 합격 평균은 3점대인데 이거 3점대라고 다른 분들도 많이 얘기하죠. 3점대라고 그냥 일반고 3점은 아닐 거다. 그죠? 네, 다른 특목 외고 출신 학생들 그런 거를 보고선 하셔야 되니까 그냥 3 보고선 3이라고 쓰시면 안 되겠다. 논술 우수자 정량 거가 3.82. 논술 우수자를 볼 거라서 3.82, 3.9면은 오히려 더 낮아졌네. 일반 평균은 과가 순서도 그대로인 것 같은데 네, 더 낮아지고 그러니까 뭐 다 똑같이 뭐 다 낮아진 건 아니고 낮아지고 올라가고 한 학과들이 차별이 조금 그 차이가 조금씩 발생하네 학과마다. 네, 학과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더 낮아졌네 상대적으로. 훨씬 평균 경쟁률 자체도 보면은 훨씬 낮아져 있는 상태고 숫자들이 보면은 여기 다 2대인데 여기 1대인 애들도 있네요. 그죠? 1대인 애들이 섞여 있어서 평균은 낮아진 것 같고 네. 어떻게 이렇게 됐지? 문제가 어려웠어서 그랬나? 제가 문제는 아직 안 살펴봤어요.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네. 이때는 최저가 더 높았는데도 경쟁이 높았다는 거 공부한 친구들이 그래도 쓴 거지 않을까. 근데 이거 경쟁률 말고 실제 경쟁률도 봐야 되는데 실제 경쟁률은 또 안 나와가지고 그건 또 모르겠어요. 그죠? 실제 경쟁률도 보여주는 착한 학교들도 많은데 왜 안 보여주는지 모르겠어. 학생부 교과는 뭐 계속 여전히 높아가지고 학생부 종합전형도 오히려 이전 연도로 갈수록 더 높았어요. 2019년도에 논술 자료가 입시 결과가 여기 같이 안 딸려 있어가지고 두 개치밖에 못 보고 올해 거는 이제 나오겠죠? 2022학년도 입시 논술 결과는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 뭐 봤을 때는 제가 하려고 하는 학과를 봤을 때에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진 않는 것 같고 수능 직후에 본다라는 게 저는 참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논술 준비하는 학생 입장에 있어서는 논술에 나는 집중해서 수시를 상향 지원을 할 것이다. 그럼 상향 지원하고서 나는 수능 공부하면서 논술도 같이 공부할 것이다. 그 같이 공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부를 같이 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도전해봄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냥 우리 3등급인데 사실 3등급이면 여기 못 쓰잖아요. 그죠? 못 쓰는데 논술로는 써볼 수 있다라는 등급을 보여줬고 특정 학과 같은 경우에는 외고나 그런 학생들이 들어와서 굳이 논술을 하려고 하는 학과들이 아닌 곳들이 있으니까 그런 학과들을 노려서 써보게 된다라면은 충분히 도전해봄직한 3등급, 4등급 일반고 친구들이 도전해봄직한 논술 전형이 아닐까. 대신에 최저를 대신에 도전해보라고 5로 낮춰줬잖아요. 5로 낮춰줬어요. 5로 낮춰줬다는 게 엄청 또 메리트 있으니까 영어랑 사탐? 네, 사탐이든 과탐이든 탐구 하나 더 공부하셔가지고 5 맞춰서 한번 도전해보는 거 어떨까 싶네요.